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나이에 미혼으로 살아가고 있는 남자입니다. 최근 저에게 생긴 아주 특별한 인연 때문에 고민이 돼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어디 이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하고 싶네요. 형수님은 지난 1년 반 동안이나 병으로 하루 종일 드러누워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병간호만 받고 있는 형을 간호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막 두 돌이 지나 세상에 눈을 뜨기 시작한 가엾고 귀여운 조카는 저희 부모님께서 같이 돌봐주시고 있고, 형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형을 보살피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저희 형수님은 어머니 친구의 딸인데 어머니들의 소개로 중매 반 연애 반으로 1년 정도 사귀다 결혼했습니다. 어머니 두 분이 워낙에 친하시기도 했고 크면 꼭 자기네들 아이들과 결혼시키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두 분의 우정도 각별했고 서로의 집안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형도 그렇고 어머니 친구네 딸도 참 예쁘다고 소문이 좋았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인물이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게 된 거라고 할까요? 연애를 하고 만날 때에도 참 좋아 보였습니다. 늘 부러움의 대상이었고요. 그러나 영원할 것만 같던 형님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 채 3년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비극적인 드라마의 결말 같은 하루하루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병원에 거의 매일 갔는데 처음에는 형을 보러 갔었지만 나중에는 그런 마음도 점점 없어지더군요. 아무리 형이라고 하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저도 챙겨야 할 사람이 있는데 어머니의 병원도 아니고 형의 병원이라니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각별한 우애가 있는 사이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제가 왜 그렇게까지 매일 갔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할 때쯤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실 형수님이 예쁘고 착하고 매력적인 여자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지만 어디까지나 형이 아내이고 형수님이기에 이상한 마음은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괜찮은 사람을 보고 괜찮다고 느끼는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이 저의 형수라는 사실에 무척 뿌듯하고 자랑스러울 정도였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제대로 사지를 못 쓰고 사소한 것까지 하나하나 다 케어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되자 참 마음이 무겁더군요. 그런 형의 옆자리를 1년 반이 다 되도록 형수님은 지극정성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여자를 보고 나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고맙다 못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머니도 못할 만큼 형을 보살피는 형수가 무척 고맙고 그런 형수가 점점 더 좋아지고 형수를 존경하는 마음은 점차 제 마음속에서 연모로 바뀌었고 저런 여자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렇게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기어코 형은 마음의 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식물인간처럼 지내더라고요. 마치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 같았습니다. 온갖 인공호흡기에 인공호스에 몸에 덕지덕지 붙여놓은 그 안쓰러운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스스로의 모습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형은 깨어날 기미조차 안 보이고 병원에서도 가망이 없을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모두가 포기하기 시작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마음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마음이 무겁지만 어떻게 돌릴 방법이 도저히 생기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지쳐갔고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저는 형을 보러 간다는 마음과 덩달아 착하고 예쁜 형수님의 얼굴을 보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형의 상태는 여전히 호전될 기미는 없고 그 옆에서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맞아주시는 형수님의 밝은 미소를 보자 저는 또 형수님이 제 아내였으면 좋겠다는 몹쓸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렇지 저는 늘 슬픈 상태였습니다. 다만 그때부터 형수님에게 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걸 말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 같네요.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형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두고 혼자 저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모두가 이미 예상했던 상황이었고 오랜 시간을 힘들어해서 그런지 형을 떠나보내는 순간은 생각보다 숙연하고 모두가 겸허히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저 순리를 따르는 순간이었죠. 형의 49제가 끝나고 아버지께서 가족들을 불러 형수님께 이제 형도 떠나고 없으니 조카는 잘 키워주신다면서 더 늦기 전에 좋은 짝 찾아서 새 출발을 하라며 통장 하나를 건네주시더라고요. 아버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형수님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어머니는 조카를 안고 같이 울고 저도 울었네요. 그런데 한참을 말없이 울기만 하던 형수님이 그냥 이렇게 유나랑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여기서 같이 살 거라면서 저한테 나가라고 하지 말라면서 고집을 부렸고 형수님의 고집의 아버지께선 우선 당분간만이라며 허락을 하셨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옆에서 고생했던 며느리를 보면서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그 며느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아들의 빈자리를 그 며느리가 채워주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어쩌면 자기 아들만큼이나 뛰어난 인성과 성품을 가진 며느리에게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또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형수님은 지금 우리 주택 1층에 작은 커피숍을 열었습니다. 손끝이 야무져서 동네 장사인데도 꽤 잘 되고 있고 그 뒤로 저도 퇴근하고 형수님을 도와준다며 매일 저녁 형수님의 가게로 출근을 했죠. 이렇게 잘 풀리는 것이 마치 떠난 형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고맙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도 막 퇴근하고 집에서 대충 저녁을 먹고는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게 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람 간의 정이라는 게 무서운 건지 어느 순간부터 저도 정말로 형수님이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형수님이 손님 가고 난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청바지에 블라우스를 입은 수수한 옷차림도 왠지 더 세련돼 보였습니다. 물론 이게 착각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애초에 몸 자체가 상당히 예쁜 편이라서 어떤 옷을 입어도 세련돼 보이는 그런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보고 이제 퇴근했냐며 환하게 웃어줬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매끈한 엉덩이 라인으로 눈이 가게 되더라고요. 마음속으로는 억지로 형과 조카 생각을 떠올리기도 했지만 테이블을 정리하면서 고개를 숙일 때마다 블라우스 사이로 보일 듯 말 듯한 안쪽과 터질 듯이 빵빵한 청바지를 보면 볼수록 한번 안아보고 싶다는 생각에 제 몸과 마음이 안달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멈출 수 없는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네요. 마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형수님을 정말 여자로 보고 있다는 것과 여자로 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제는 더 이상 이 마음을 숨기는 것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그 오랜 시간을 옆에서 머물며 완전히 그녀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어 어김없이 커피숍으로 출근하는데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집에 올라가 보니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찍 쉬려고 문을 닫았다고 하는 힘없는 모습을 보고는
저는 마치 육상선수처럼 바로 약국으로 달려가 감기 몸살 약을 사다 드렸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약봉지 하나에 감격해서는 형수님이 눈시울까지 붉히더군요. 몸이 많이 안 좋은지 얼굴을 붉게 해서는 너무 고맙다는 그녀의 인사에 저는 괜히 야리꾸리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발그스레한 그녀의 이마를 짚어보니 정말 사람의 살이 아닌 것처럼 불덩이더군요. 얼른 약을 주고 침대에 누우라 하고는 차갑게 물수건을 가져다 머리에 올려주었습니다. 어색해하는 형수님이 그만하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오히려 제가 화를 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미련하면 이렇게 될 때까지 스스로를 관리하지 않냐고. 오늘 밤에 열 안 떨어지면 같이 응급실로 가자고 박력 있게 말했습니다. 형수님은 그제야 마음이 놓였는지 겨우 잠들었는데 그렇게 잠이 든 형수님을 바라보자 제가 또 이상해졌는지 또다시 울렁거리더라고요. 형수님의 모습이 안쓰러웠던 건지 저도 모르게 그 창백해진 고운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순간 이러다 제가 무슨 일이라도 벌릴까 싶어 얼른 거실로 나와 버렸네요. 집에 올라갈까 생각하다 도저히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잠이 들어버렸고 눈을 떠보니 늦은 밤이었습니다. 작은 담요가 덮여 있었고 부엌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흘러나와서 가보니 형수님이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는 형수님이 생기 있는 얼굴로 웃어주면서 저에게 일어났냐며 밝은 미소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저녁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며 도련님이 주신 약 먹고 나니 다 나은 것 같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더라고요. 머리를 질끈 묶고 앞가슴이 적당히 파인 롱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상을 차린다며 몸을 숙이는데 그 순간 벌어진 목선 안으로 저도 모르게 눈이 가버렸습니다. 한참을 보고 있었을까요? 이내 정신 차리려고 눈을 돌렸지만 제 심장은 이미 은근히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그 안에 숨겨진 형수님의 알몸이 떠올라서 후끈 달아오르는 기분이 느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고는 다시 주방에서 고기를 굽는 형수님을 보다 저도 모르게 슬며시 어깨 위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고기를 굽던 형수님은 하던 걸 멈췄고 형수님의 어깨를 잡은 제 손끝에 작은 떨림이 전해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하지 말라는 형수님께 저는 조금 더 용기를 내 뒤에서 형수님 허리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형수님을 좋아하고 있었다고, 제가 그 자리 대신하겠다고. 유나한테 새아빠 생기는 것보다 차라리 제가 낫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제가 꼭 안고 있었던 팔 안에서 빠져나가려던 형수님은 더 이상 몸부림을 치거나 거부하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죠. 저를 서서히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저희 사이에는 고요한 정막이 흘렀습니다. 저의 심장 소리와 그녀의 심장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 말을 듣고는 돌아서서 떨리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놀라서 멍하니 저를 바라보고만 있는 형수님에게 조심스레 다가가 입을 맞추려는 순간 형수님은 놀라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났고 강하게 거부하며 말도 안 된다며 저를 밀어내는데 형수님은 상기된 얼굴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다 형수님과 눈이 마주쳤고 잠시 정적이 흐르고 저는 다시 한번 형수님을 확 끌어안아 버렸습니다. 저의 이런 마음을 이제 그만 받아달라고 하니 형수님이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저의 욕망을 억누르지 못하고 형수님과 안방에 들어가 버렸죠. 그렇게 그날 우리 사이에는 수많은 지난날의 아픔과 슬픔과 앞으로 다가올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요동치듯이 감정들이 몰려왔습니다. 시동생과 형수의 사이라는 미묘한 관계 때문에, 그리고 형에 대한 죄책감과 혼란스러움으로 두려웠지만, 그래도 저는 이 사람이 내 짝이구나 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퇴근하고 형수님의 커피숍으로 갔고, 아주 단아한 원피스를 입고서는 더욱더 여성스러운 자태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그 일이 있게 된 이후로 혹시나 했던 걱정과 불안은 모두 떨쳐버릴 만큼 형수님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화색이 돌았고, 밝은 표정을 보니 저도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만큼 저희 사이에 있었던 그 순간은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천국 같은 시간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형수님과 반년 가까이 연인 아닌 연인 같은 아슬아슬한 비밀 관계를 이어가다 며칠 전부터 형수님의 얼굴이 어둡고 수척해지더니 근래 말수도 줄어들었더군요. 저는 혹시라도 마음이 바뀐 건 아닌지, 아니면 우리의 이런 관계가 불안하고 싫어진 건 아닌지 조바심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주말 오후 형수님의 커피숍에서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형수님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나 할 말이 있는데 3개월이래요. 애가 생겼어요. 라고 말하는 그녀의 말을 듣자 저는 기쁘면서도 순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녀도 똑같은 마음이었겠죠. 정식으로 결혼하고 법적인 부부가 될 수 있는 관계인 건지, 아직 양가 부모님들에게도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는데 받아들일 수 있으실지, 아이가 생기고 나니 더욱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이런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왜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제가 너무 욕망으로 그녀를 대했던 걸까요? 그날 저는 겨우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며칠 후 형수님을 옆에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부모님께 먼저 조심스레 우리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담배만 태우시더군요. 결국 허락은 해주셨는데 지금 형수님의 집안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냐며 극렬히 반대 중이십니다. 우선 법적으로 혼인이 성립할 수 있는지 법률관계 상담을 먼저 하려 하는데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할지 솔직히 두렵긴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생각은 많은데 정리가 하나도 되지가 않네요.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이렇게까지 반대하실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걸까요? 물론 저도 이게 조금 비정상적이고 어려운 관계라는 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당사자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다른 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